안녕하세요, 시카고의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노혜리 기자를 대신해서 저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경기도 하남에서 요새 가장 핫한 전기차죠, 아이오닉 6 시승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받아가지고 지금 요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왔습니다. 지금 제 차가 아이오닉 5라서 과연 6는 5와는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 차가 팝업 스토어에서 상당히 많이 전시가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좀 공개가 많이 됐었던 차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그냥 지나가듯이 저는 이 차를 좀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승 행사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됐네요. 사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지금 2시간 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빨리 차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카고는 아이오닉 6입니다. 자, 우선 차의 전체적인 크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차종들하고 좀 비교를 제가 해드리면요, 소나타하고 그랜저보다는 좀 전장이 짧고요, 전폭이나 전고, 휠베이스는 조금 더 긴 모습입니다. 이 차가 현대차에서 순수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eGMP 플랫폼을 쓴 차량이기 때문에 휠베이스는 아이오닉 5하고 조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 제가 배정받은 차량의 색상은요, 지금 약간 푸른색의 빛이 좀 감돌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지금 바이오필릭 블루 펄이라는 차량 색상의 그런 컬러 같아요. 이게 실내 주차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검은색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밖으로 나와 보니까 확실히 좀 푸른 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차의 스파이샷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고 돌았을 때 인터넷 유저들이 그 스파이샷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면은 구화방이라는 말이 진짜 많았어요. 요 본닛에 보면은 요 굴곡, 그리고 이렇게 막혀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요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봤을 때 진짜 예전에 구화방과 정말로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던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어요.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이 차가 상당히 좀 올드해 보일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사진상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좀 둥글둥글하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둥글둥글해 보이진 않아요. 좀 날렵해 보이고 그렇게 디자인도 막 촌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진짜 실물이 정말 다르구나 라는 그런 첫 안면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헤드램프 있죠. 이 헤드램프가 아이오닉 라인업의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죠.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의 그 특성은 뭐냐,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픽셀 형태로의 디자인이 좀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아이오닉 6에도 이렇게 적용이 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보실게요. 옆면 보시면은 상당히 둥글둥글합니다. 이게 아이오닉 5는 좀 약간 직선 형태의 직각으로의 모습이 두드러져 보이는 디자인이었다면 이 아이오닉 6는 둥글둥글한 곡선 형태의 디자인이 주로 쓰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뒤쪽의 라인을 보시면은요, 요 C필러에서부터 요 트렁크까지 쭉 떨어지는 느낌의 요 라인이 약간 쿠페형 세단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오닉 시리즈가 사실은 패밀리룩을 고려해서 이게 디자인된 차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오닉 5에서 보여졌던 그렇게 각지고 직선 형태의 디자인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은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새 차들이 대부분 좀 직선 형태로 디자인을 많이 한다거나 좀 직각 형태, 약간 레트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이 많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옛날 디자인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었다면은 조금은 아쉬워할 수도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오닉 6에도 역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아이오닉 5 시승기를 찍었을 때도 이렇게 그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운전을 해봤었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 뒷차와의 거리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차를 가지고 요 이제 촬영 장소를 가지고 왔었을 때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뒷차와의 거리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약간 거울에 익숙해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정리 안 된 모습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적응이 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사실 이게 일반적인 거울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유지 보수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장 났을 때 비용도 좀 어느 정도 일반적인 백미러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사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오닉 6에는 18인치, 20인치 휠이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기역학적인 부분 때문에 공력 휠을 많이 쓰는데요. 요부 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력 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포크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투톤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상당히 고급진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면부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후면부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아이오닉 6의 스파이샷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저희 노예리 기자님한테 이렇게 딱 첫마디 했었어요. 3초 포르쉐다. 언핏 봤을 때는 진짜 포르쉐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빠져 있는 요 테일 램프, 그리고 여기 박혀 있는 저 아이오닉 6의 레터링, 이런 걸 봤었을 때 포르쉐 992하고 조금 많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 라는 느낌을 좀 주는 그런 후면부의 디자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후면부에 있는 범퍼는 이렇게 크롬 스타일로 약간 좀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딱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요 후면부 범퍼의 넓이가 좀 비중이 좀 많이 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체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다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트렁크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여기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리고요. 제가 지금 크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촬영 장비 중에 삼각대만 지금 차 트렁크에 실어 놓은 모습입니다. 트렁크 가로의 길이를 보시면은요, 저희 삼각대가 거의 꽉 들어차는 모습입니다. 가로 길이를 봤을 때요. 그리고 한번 세로로 넣어 볼게요. 세로로도 딱 맞아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 삼각대가 결코 짧은 길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이감은 확실히 있는 그런 트렁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인 트렁크의 느낌은 깊이는 깊지만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골프백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한 대각선으로 한 2개 정도는 좀 우겨 넣으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제가 이제 1열에 앉아봤는데요. 자, 1열을 앉았을 때 제가 좀 느꼈던 점은 아이오닉 5를 기본으로 하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만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좀 아이오닉 5하고 같은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요 계기판의 스펙, 그리고 요 센터 디스플레이 스펙도 둘 다 12.3인치로 아이오닉 5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요 센터 디스플레이 저 아래 이렇게 송풍구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기존의 아이오닉 5하고 똑같고, 그리고 요 공조 송풍구 밑에 있는 이 공조 컨트롤 버튼, 요 파츠는 아이오닉 5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부품을 똑같이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요 컬럼식 변속 기어, 요것도 아이오닉 5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5하고 아이오닉 6의 좀 다른 부분, 디자인적으로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제일 큰 부분은 요 가운데 있는 요 막혀 있는 요 센터 콘솔,
인데요. 아이오닉 5는 요 센터 콘솔 앞쪽이 뚫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공간 활용을 하기에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오닉 6는 막혀 있고 대신에 보시면은 요 밑이 뚫려 있어 가지고요. 요 밑에 짐을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막혀 있는 센터 콘솔에는 보시면은 요 윈도우 스위치들이 여기 이 센터 콘솔에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윈도우 도어에는 그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 없어요. 여기에 원래 붙어 있었던 윈도우 스위치가 다 여기 이 센터 콘솔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 계기판과 요 센터 디스플레이를 마감하는 요 라운딩 부분, 이게 원래는 약간 라운드 처리된 사각형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바라봤을 때는 약간 사다리꼴 형태의 모양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디테일한 디자인 부분도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거울 역할을 해주는 요 LCD 모니터가 요 대시보드, 그러니까 계기판 바로 옆쪽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요 윈도우 쪽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요 LCD 액정이 기존보다 좀 앞으로 더 가서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요, 요 클렉슨 패드에 원래 음각으로 새겨져 있던 요 4개의 도트도 지금은 LED로 바뀌었다는 점만 빼면은 요런 버튼 디자인이나 요런 것도 기존의 아이오닉 5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내 디자인을 봤을 때 외장과는 다르게 안에는 좀 패밀리룩 디자인을 이곳저곳 적용시켜 놓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실내 디자인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뒷좌석에도 한번 앉아 볼게요. 자, 2열인데요. 우선 2열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오닉 5처럼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에 승객도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봤을 때 지금 레그룸도 상당히 넓습니다. 좀 주먹을 봤을 때 뭐 거의 한 3개 이상은 들어갈 정도의 레그룸이고요. 다만 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쿠페형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지금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딱 뒷좌석에 등을 딱 대고 앉았을 때 천장이 닿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보다 키가 더 크신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여기에 송풍구라든지 요 USB-C 포트가 이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도어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뒷좌석 공간이 어느 정도 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도 편하게 갈 수 있다, 편한 승차감을 누리면서 이동할 수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세단이 가지고 있는 넓은 뒷좌석의 장점과 더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갖고 있는 엄청난 공간 활용성이 더해져서 더 넓은 실내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2열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아이오닉 6를 타고 저도 한번 짧게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롱레이지 2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최고 출력은 168kW고요 최대 토크는 350N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77.4kW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오닉 5와 그런 퍼포먼스나 스펙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로 봤을 때는 524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이 524km라는 주행 거리보다 저는 더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정한 그 주행거리 측정 기준이 워낙 빡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차종들도 그 환경부 기준 주행거리보다 더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오닉 6도 제가 봤을 때는 524km보다는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오닉 5를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와는 어떤 다른 주행감을 보여줄지 제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좀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좀 차체가 낮은 아이오닉 5를 타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같은 플랫폼인 이 GMP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퍼포먼스도 똑같고 그런 엑셀에 오는 느낌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이오닉 5를 제가 몰았을 때 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요 엑셀을 밟았을 때 오는 반응 속도였거든요. 제가 엑셀을 밟는 즉시 그 가속이 쫙 붙는 느낌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오닉 6에서도 그런 가속감, 엑셀을 밟았을 때 오는 빠른 반응 속도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톨게이트를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엑셀을 좀 밟아 볼게요. 야. 아니 확실히 아이오닉 5랑 똑같아요. 이게 엑셀을 밟았을 때 오는 그 반응 속도가 상당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진짜 밟는 족족 나간다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저는 이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폴스타2도 타봤었고 뭐 다른 전기차들도 몇 번 좀 타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타봤었는데 보통은 조금씩은 레이턴시가 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엑셀을 밟았을 때. 그런데 요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5처럼 그냥 밟는 그대로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속감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시트의 느낌, 착좌감은 막 그렇게 푹신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딱딱하지도 않은 뭐 평균적인 그런 착좌감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차들보다 뭐 그렇게 푹신하다, 좋다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저냥 뭐 탈만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노면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약간씩은 있네요. 막 그렇게 노면의 떨림이 아예 없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거부감이 들 정도의 노면의 그런 거친 느낌은 나지 않고요. 외부 소음도 잘 차단되는 편입니다. 뭐 이렇게 사실 뭐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뭐 실내가 조용한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사실 뭐 이제 외부의 소음이 좀 많이 들릴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외부의 소음도 나름 잘 잡아주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내장 설명드렸을 때 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표시해주는 요 LCD 액정이 요 대시보드 쪽으로 옮겨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옮겨지고 나니까 확실히 시선 처리할 때는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문에 달려 있었을 때는 좀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좀 더 제 시야 앞으로 요 액정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결 후방을 확인하기 편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요거는 좀 개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 차의 장점이라고 좀 꼽을 수 있을 만한 게 전비가 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복합 전비가 4.8에서 6.2까지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요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아이오닉 5, 그리고 폴스타의 폴스타2, 요 세 개의 차종을 봤을 때 가장 전비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 2륜 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차의 가격은 5,2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차가 출시 발표를 하고 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연 이 차는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토론이 좀 많이 오갔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로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받아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단형 전기차들 중에 보조금을 100% 받으면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세단형 전기차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는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오닉 6 한번 제가 타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차를 타고 나서 느꼈던 거는 역시 차는 사진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 보시는 이 앞모습은 진짜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막상 실물을 제가 맞이하니까
차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좀 느끼고요. 그래서 디자인 때문에, 요 앞면 디자인 때문에 아이오닉 6를 살까 말까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봤을 때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전 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아이오닉 6를 한번 직접 보시고 타보시고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오닉 6를 노엘이 기자 대신에 제가 이렇게 차를 먼저 만나보고 설명을 드렸지만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이 아이오닉 6를 노엘이 기자의 시선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저희 시카고에서 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타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은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말고 노엘이 기자가 시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